성준영 씨?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우진 씨? 네, 맞습니다. 네. 식사하셨어요, 혹시? 네. 식사하신 것 치고는 목소리가 조금 적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잦았어가지고 저 혼자 아니면은 제 친구들하고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피드백이 불완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피드백들도 다 좋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요인이 뭐였는지 제 스스로가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준영 씨는 이력서는 정말 스펙이 좋다, 고스펙자다라고 하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근데 대외 활동이나 취미 특기 존경인물 또는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우리 배터리 회사에 지원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입사 의지나 열정은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공부머리는 알겠다. 대신 일머리나 센스가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으로 제가 검증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우진 씨는 이력서 자기소개서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무 관련된 활동이 많았었기 때문에 본인이 수행했었던 항목 또는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었던 항목을 주력해서 질문을 던질 예정입니다. 준영 씨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낼 수 있는 키워드로 대체를 해서 듣고 싶은데. 우선 가장 처음 생각나는 키워드는 향신료입니다. 향신료?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편안함이고, 편안함. 그리고 세 번째는 집요함입니다. 향신료는 어떤 의미 때문에 향신료예요? 친구들이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술자리를 가질 때나 출사를 나갈 때 제가 있으면 그 자리가 조금 더 즐거워진다는, 더 화려해진다는 느낌을 준다고 그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향신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관님, R&D 직무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저의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연구에 대한 집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LG전자 협력연구 당시 복합 소재를 제조했지만 기계적 물성 저하라는 문제점을 겪었습니다. 이때 재료의 특성부터 실험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결안을 도출하고 기계적 물성 30%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연구 목표 성과 달성을 위한 저의 집념은 R&D 직무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할 거라 확신합니다. 둘째, 저는 우수한 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2년 동안 주 5회 이상씩 꾸준히 운동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는 헬스 동아리에서 신입부원 트레이닝을 맡을 정도로 우수한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력을 바탕으로 집중력 있는 업무 수행도를 보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D에서 왜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조 장비나 분석 장비를 운용할 때 굉장히 체력 소모가 크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의 우수한 체력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결국 1분 자기소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본인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나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억에 남지도 않고 질문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준영 씨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나 추가 스토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우진 씨 같은 경우에는 직무 역량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딱 타겟팅해서 먼저 물어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되는 키워드나 표현이 나올 경우에 면접관들은 그 키워드나 내용에 반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던지셨을 때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자기소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같이 업무를 하면서 피하고 싶다 라고 하는 스타일이나 성향의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과는 조금 일하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공학 그 종합 프로젝트를 할 때 조원이 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4명이 취업이 되거나 석사 진학이 결정된 친구들이어서 처음 시작할 때 다들 의욕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조장을 맡아서 이 친구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였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일을 가장 잘하는 친구에게 맡겨서 가장 적은 시간으로 최고의 결과를 내려고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제가 목표했던 대로 모든 친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저는 저한테 별로 기대가 없는 상사분과는 조금 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학사는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쉬운 업무만 주신다면 제가 회사에서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보다는 차라리 힘든 일을 시키시더라도 제가 조금 더 많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상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진 씨는 뭐라고 하셨냐면 저에게 별로 기대를 안 하는 상사가 아쉬울 거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욕심 있네? 라고 생각을 해서 야, 얘는 시키면은 끝까지 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갖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답변, 그리고 구체적인 차별화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누구나 쓸 수 있는 답변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답변들은 면접관들의 추가 질문이나 궁금증을 유발시키기 어렵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스 시그마를 최근에 취득을 하셨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학습을 해보시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입사한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뭐가 있으시던가요? 아무래도 개발 직무에서는 해결안을 도출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을 구현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해결안을 도출하는 디맥 부분이 가장 유용할 것 같습니다. 식스 시그마하고 쓰리 시그마의 차이를 식스 시그마가 조금 더 불량률을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쓰리 시그마는 쓰리 시그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DMAIC가 어떤 약자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Define, Visual, Analyze, Improve, 그리고 C가 유지라는 거였는데 지금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꼬리 질문을 하면서 지원자의 수준을 가늠하는 게 보통 직무나 전공 관련된 역량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답을 못했다라고 해서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지만 대답을 했었으면은 오히려 더 대단한데라고 인정을 했었을 겁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유사한 항목을 조금 더 먼저 제안해 주셨으면, 왜냐 직무나 전공 질문에서는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입 꾹 닫고 계시는 것보다는 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항목인 A'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스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활용해 보십시오. 동아리를 참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한데 왜 사진 동아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에 와서도 사진 동아리를 찾았고 들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라고 하는 이 출사라고 하는 행위의 가장 큰 매력은 뭐예요? 보통 출사를 나가게 되면은 잘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예쁜 순간을 촬영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진 동아리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 있으면 공통적인 성향이나 특징이 뭐가 있던가요? 사진만 찍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찍히는 사람, 그리고 잘 찍고 싶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딱 공통적인 성향이라고는 말씀드리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준영 씨에게는 직무 관련된 질문을 거의 안 던졌습니다. 그 이유는 직무보다도 더 우선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이라고 하는 활동에 대한 비중이 서류에서 50% 정도가 차지될 정도로 너무 이 사진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지원자로서 갖춰야 될 역량이 아닌 흥미나 재미만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오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런 노파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반면 우진 씨는 본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도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나 활동들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검증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정도를 딱 던졌었던 겁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합시다.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고 그냥 지금 오프라인 면접이 처음인데 조금 많이 긴장해서 생각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면접을 준비하면서 현직자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R&D 직무가 얼마나 매력적인 직무인지 공부하면서 정말 흥미롭다고 느꼈고 제가 입사하는 상상을 하면서 정말 가슴 설레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가치 있는 시간들을 선물해 주셔서 면접관님과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임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졸리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캐릭터가 없으세요. 무색무취해요. 준영 씨는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아니에요. 왜냐? 입사 의지가 보이지가 않거든요. 면접 경험이 좀 있으시죠? 조금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적인 저는 리스크 포인트는 너무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진 씨가 만약에 면접장에서 기회를 못 얻으신다라고 하면은 직무나 전공 관점에서의 리스크가 조금 더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행인 게 직무나 전공 면접은 관련된 질문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인성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크게 막 걱정되거나 뽑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번에 제가 질문하면서는 찾지는 못했어요. 저는 가장 아쉬웠던 게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마지막 발언 때 따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없고요 라고 하셨거든요.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라고 하는 순간 안 뽑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면접관들한테 확신을 주셨었던 코멘트예요. 그거는 일부러 직무 관련되거나 아니면 회사 관련된 얘기를 안 던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오늘 저에 대한 질문은 많이 주셔서 감사하지만 회사에 대한 내용이나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습니다. 저는 입사한다라고 하면은 땡땡 사업부에서 이 제품에 이런 성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직무 관점이나 회사에 대한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아쉬웠던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발언을 요청을 드렸을 때 지금 현직자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많이 느꼈습니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지금 면접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소재를 꺼내버리시니까 이거 면접 조금 더 봐야 되나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현직자하고 내가 대화를 좀 가져보면서 입사한 다음에 어떤 분위기에서 무슨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될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좋은 어필 포인트거든요.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바가 뭐다라고 하는 거는 면접 중간에 꼭 한번 활용을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고스펙, 내가 학교도 좋고 학점도 높은데 왜 계속 면접에서 떨어지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실력, 태도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실력은 요것만 고민하십시오. 내가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에 내가 지원하는 회사와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해놓은 건 아닌지, 조직 경험이나 사회활동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묻어나는 스토리나 또는 발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말하는 게 되게 느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고요. 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접에 임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 같고, 또 지금 피드백 받은 거를 모두 고친다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되게 자신이 있다 해서 자소서에 적었는데 딱 그 질문을 받고 이거는 보완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피드백도 많이 해주셔서 자신감도 많이 낮았었는데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게 됐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워야겠구나 하면서 도움이 엄청 많이 되었습니다.